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 인사해 주시죠. 여기까지 나왔네요. 축변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축변 채널까지 나오게 된 전북 팬 제이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 오늘도 리유나이티드 컨텐츠를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전북으로 가 있는 지금 인천 소속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현직은 2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죠. 저 한번 읊어볼까요? 자, 오늘 얘기할 선수들은 인천 팬들이 상당히 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려고 선수들이고요. 그러려고 나 부른 거잖아요. 한번 그 선수들의 한번 심도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신인으로 인천에 왔었는데 사실 오기 전까지 무명이었어요. 그쵸. 조선 이공대라는 맞아요. 곳이었고, 네. 11년에 인천이 신인을 거의 20 몇 명 뽑았어요. 진짜 많이. 한교원이 누군지 다들 처음에 몰랐지만은 당시 신인 중에서 몇 안 되는 성공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첫 해부터 이제 주전급으로 성장을 해서 두 번째 해에는 그 유명한 인경전 중에서 비 오는 날에 파울로의 골로 이긴 그 경기가 있는데 그날에도 한교원이 맹활약을 했었고, 특히 이제 13년에는 스탯은 6골 2도움으로 이상의 기여도를 보여주면서 뭐 한때는 이제 올대에도 찍어봤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 팬들이 아주 큰 사랑을 받다가 당시 인천이 돈이 없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와서 그 전 해에 있던 트리플 이적 정혁 정인환 이규로에 이어서 맞아요. 한교원이 전부로 갔습니다. 덤으로 김남일도 FA로 갔습니다. 그쵸. 14년도부터 이제 전북에서 그 당시 엄청 센스했던 게 지금도 빠른데 그때 진짜 빨랐어요. 맞아요. 엄청 빨랐어요, 진짜로. 지금은 제가 보기엔 스피드가 딸려서 우당탕탕이 되는 건데, 근데 그때는 우당탕탕도 아니었어요. 왜냐? 그냥 갔거든. 그냥 쌩하고 지나갔거든. 좀 원래 그 당시에, 그리고 최강희 감독님 때 그런 선수들을 좋아했어요. 빠르고 약간 다이렉트하게 해줄 수 있는. 다이렉트하고, 그리고 약간 투박하더라도 골을 끝까지 좀 터치라인 끝까지 가져가 줄 수 있는. 전북을 간 다음에 한교원의 커리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좋아졌어요. 뭐 물론 이제 국대도 살짝 찍먹도 해보고, 첫 물론 발탁이 14년도 이적 첫 시즌. 그쵸. 당시에 원더골 하나 넣은 거 있었거든요. 되게 멋있게 넣은 거. 그래서 되게 회자가 엄청 됐어요. 그 장면이. 지금의 한교는 저는 사실 윙어보다는 포워드가 조금 더 어울리는 선수로 좀 진화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드는데 조금 맞춰가는 스타일을 맞춰가는 이제 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한교원 국대 갔을 때까지도 인천 팬들 응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좋은 추억이 많은 선수였고, 이 선수의 당시 이미지가 뭐 좀 바른 사나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충격과 공포의 사건이 한번 터졌죠. 15년도 제가 기억하기로 중반쯤이에요. 네. 중반쯤에 그날 맞대결을 했었는데 당시에 애초에 한교원 선수가 사실 멘탈적으로 그렇게 좋을 만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잘 안 나오는 맞아요. 상황이었고, 좀 조급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안컵 이후로 국가대표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해서 국가대표로 돌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 그런 상황에서 친정팀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한교원이 뛰는 쪽의 측면에 인천의 수비수로 박대한이라고 맞아요. 이 선수가 뛰었습니다. 제가 그때 본 걸로 기억이 나는 건 둘이 계속 승경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심한 건 아니고 약간 유니폼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평범한 축구에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리고 그냥 신경 건드는 거죠, 사실. 툭툭툭툭 건들면서 약간 야 나한테 뭐 이제 조금 세게 들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뭔가가 일어났는데, 사실 제가 중계를 본 기준에서는 앞에 상황 안 보이고 갑자기 레드카드 나왔어요. 그치. 뭐야? 왜 퇴장이지? 하고 이제 이제 리플레이가 나왔죠, 이제. 리플레이가 나왔는데 박대한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다가 팍 한 대 쳤어요. 주먹으로. 근데 쳤는데 박대인 도망가요. 근데 쫓아가요. 그리고 한 대 더 때려요. 어때요? 네. 이걸 보고 모든 팬들이 충격을 금치 못한 게, 아마 그때 라이브로 본 분들 대부분 욕도 못했을걸요? 왜냐면은 어안이 본 건 말이 안 나왔어. 저도 사실 보면서 꿈꾸는 줄 알았어요.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파울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반적이지 손을 쓰는 않죠. 건 저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옷을 잡거나 이제 뭐 몸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마크를 할 때 손을 쓰는 건데 대부분 이거잖아요, 사실. 주먹으로 때리고 퇴장. 그러니까 흔하지 않죠. 이미 박대한 선수를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는 솔직히 어허. 말해서 전북 팬들도 사실 이걸 어떻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쉴드를 칠 수 이거는 그 선수가 한교원 선수가
이 선수의 아마 제일 큰 오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사과를 결국 하게 되는데 그렇죠. 뭐 당시에 이제 대처에 대해서는 뭐 한교원 선수가 뭐 박단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네. 뭐 눈물 흘리면서 사과를 사과를 했다. 했다. 예. 자필 사과문 올리고 네, 맞아요. 징계도 꽤 세게 나왔어요. 상벌위원회에서 6경기 출장과 벌금 600만 원, 그리고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한 그 2경기 그냥 출장 정지와 제지금 120만 원까지 합쳐서 총 8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720만 원,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 그만큼 아까 말했다시피 좀 성실하고 좀 착한 이미지였는데 이 사건 하나로 본인의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정말 별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이 없어요. 그 선수에 대한. 이제 여튼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한 16년도부터는 다시 제대로 복귀해서 뛰었었던 네, 걸로 기억을 그리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알기로는 군대도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반년 네, 6개월 화성에서 했어요. 갔다가 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본인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국대랑은 멀어진 시점이었지만은 오히려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냥 돌발 행동 없이 가지 않았나. 뭐 사실 한교원 선수는 이제는 전북이 레전드급 선수인 거는 누구도 부정 못할 커리어인 것 같고요. 뭐 약간 커리어 자체로 봤을 때 사건 빼고 그냥 커리어를 보면 약간 정혁과 유사한 흐름이 커리어긴 했어요. 그쵸. 예, 군대를 제외하고는 인천과 전북밖에 거친 팀이었고 네. 데뷔한 뒤 이적 그리고 전성기를 맞은 팀 이런 부분은 비슷하긴 한데 사실 전 지금도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옛날에 좋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래서 좀 미련이 남긴 하지만 지금 인천 팬덤에서 지금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해합니다. 싫을 수밖에 어쩔 없어요. 수 없어 그거는. 두 번째 촬영입니다. 한번 문선민 선수 얘기를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때마침 지금 뒤에 저희가 전북대 방콕이 아침 경기 틀어놨고 네. 문선민이 후반에 출전을 했어요. 아 그쵸. 지금 나와 있어요. 일단 문선민이 한국에 오게 된 것부터 네. 옛날에 이제 나이키 더 찬스 이런 거 그쵸. 참여하면서 유명했었고 아무래도 스웨덴에서 축구하는 선수가 흔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한국 팬들한테 옛날부터 조금 지명도 있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보통은 스웨덴 3부 가면은 못 올라오거든요. 그치. 근데 1부까지 온 진짜 희귀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점수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 한 거의 말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인천으로 온다라는 소식이 뜨고 훈련한 사진까지 나왔어요. 그때 사실 이경 감독 픽은 아니었습니다. 구단 프론트픽. 김도훈 픽이에요. 아. 근데 이 김도훈 감독 때 이미 문선민은 시즌이 끝나고 오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시즌을 다 못 채우고 경질을 냈죠. 네, 부른 사람은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석 코치가 대행을 했다가 이제 정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전에 한 계약을 무르진 않고 그대로 그치. 간 거죠. 처음에 이제 프리시즌에 봤을 때는 뭐 기대는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치. 그리고 초반에 실제 주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3라운드에 당시 잘 나가던 김대경이라는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어요. 그게 전북전이었죠. 그렇게 부상을 당하면서 벤치에 있던 문선민이 시즌 첫 출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문선민이 예상외의 돌파력으로 상대를 헤집고 다니면서 인천 팬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문선민 출전 시간 늘려나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초반에는 평가는 좋았습니다. 문제. 일단 당시 문선민은 뭐 지금 문선민도 약점 많은 선수지만 아마 그때는 그때의 단점이 어. 지금의 단점과 저는 똑같을 거라고 장담을 해요. 근데 그때가 조금 더 많았어. 아, 오케이. 그리고 아니 한국인인데 선수가 추운 데서 뛰다 왔잖아. 여름에 프로에서 시즌 보내본 적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름에 더워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치. 약간 용병 느낌 나는. 여름에 활약도가 나락을 갔습니다. 이게 문선민도 부진하지. 김도혁도 그때 부상 때문에 빌빌대는 상황이어서 이제 주장과 부주장이 그 둘이었는데 둘 다 비주전이 거야. 그래서 주장단을 여름에 교체를 하면서 문선민이 인천 일단 반년 만에 주장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추워지니까 조금 폼이 올라와서 다시 이제 날씨에 따라서. 네, 그러면 마지막이 아마 상무랑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김도혁과 잠깐만 씨발. 이거 자르지 말고 넣어라. 이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거 첫 번째 골 자책골이었거든. 우리가 넣은 거. 근데 진짜 우리가 자책골 줬어. 문선민이 꼭 해야 되나요? 저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선민이 결국 잔류를 했어요. 그때 뭐 문선민을 내치니 많이 별소리가 많았고요. 이제 2라운드가 전북전이었죠. 그때는 자 문선민이 인생을 바꾼 경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쵸.
문무아라 이 MMA라 부르는 라인이 처음 나온 경기인데 거기다 쿠비라는 애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넷이서 전북 수비를 유린한 거지 그날. 특히 문선민은 황병근 골키퍼의 요상한 실책 때문에 거기다 그때가 아마 감스님이 오셨을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문선민이 그걸 의식을 해서 이거 했죠. 전국구 인기스타가 됐어요. 문선민은. 여기서 문직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맞아. 왜냐면은 감스님 바로 앞에서 했으니까 문선민이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도 넣고 맞아. 도움도 올리고 하니까 저도 되게 놀랐어요. 문선민이 엄청 잘했어 진짜. 결국에 이제 그 월드컵 예비 명단을 발표할 때 문선민이 30인 스쿼드인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전까지 A 대표 때 한 번도 못 가본 선수였으니까 깜짝 발탁이죠. 당시 이제 제주의 오반석 선수랑 맞아. 둘이 국대경이 없는데도 여기 들어온 유이한 선수였고 참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월드컵이었지만 뭐 결과적으로 문선민이에게 이 월드컵은 성공이었어요. 독일전에 선발로 나와서 뭐 너무 접어가지고 골을 못 넣긴 했지만은 뭐 그래도 약간 그 엄청 뛰어난 압박이 있잖아요. 수비형 윙어로서 제 몫을 다 하면서 한국이 기적적인 승리에 어느 정도 공헌을 했죠. 이거 덕분에 이제 문선민이라는 이름도 확 올라가고 그리고 이 시즌 스탯도 아마 제가 기억할 14골 6도움인가 어마무시했어요. 네,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 20개를 찍으면서 무고사 아길라르와 함께 인천의 공격진을 이끌어서 잔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아주 원더풀한 시즌을 보냈지만은 이 시즌 말미부터 이상 조짐 보였죠. 일단은 뭐 어떤 특집 영상이었어요. 김진이랑 같이 나왔는데 문선민한테 인천 레전드 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질문 던지니까 저는 아니고 여기 진야가 할 거다 했더니 진야 예? 라고 뭐 하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약간 일종의 조짐이었어. 그치. 내가 굳이 인천 레전드 안 하겠다고 선을 긋는 것부터가 거기 인터뷰에서 자꾸만 그 스택을 쌓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 벤투가 들어오고 처음에 그때 계속 갔었는데 그치. 아시안컵에서 제외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문선민이 그때 고점이었다고 해도 단점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강팀한테 먹힐 수 있어도 아시아 레벨의 약팀을 상대할 때는 오히려 전술적 옵션으로서 한계가 보였다는 거지. 왜냐면 지공 상황에서 밀집을 뚫는 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제외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논란의 인터뷰가 하나 있었어요. 뭐 아마 제가 기억하는 뉘앙스는 본인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한 단계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인천에서는 약간 자기가 정치된다는 느낌으로서 말을 했는데 이게 팬들이 결정적인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죠. 사실 논리적으로 아예 틀린 말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이런 말을 구태여 꺼낼 필요 없었다라는 구태여 거죠. 언론에서 본인이 할 거면 혼자 생각해야지. 그거를 밖으로 내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또 애매했던 거는 문선민 계약 기간 남아 있었어요. 그치. FA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때부터 인천은 트레이드로 전북과 울산을 들었다 놨다 했죠. 그치. 온갖 카드를 요구하다가 결국에 나온 게 수비수 이재성과 현금을 받고 문선민 전북으로 보내는 딜이 성사가 됐으면서 이와 동시에 이제 문선민이 이적에 대한 비하인드 몇 가지가 좀 풀렸죠. 구단과의 갈등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구단에서 문선민 홀대를 한 정황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인천이 문선민의 악감정을 간지게 만들 만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인정하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팬들은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팬들 앞에서 이걸 티를 돌려서 냈던 거는 현명한 처사는 아니었다. 나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뭐 문선민 전북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문선민의 고점은 확실했었어요. 그리고 14골 6도움 이거 리그에서 국내 선수 굉장히 핫한 매물이었고 그리고 그날 그 당시 울산과 전북이 노릴 만한 매물이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이 선수의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더라도 1년 뒤에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였어요. 이때 안 가면 상무를 못 가는 나이가 되니까. 맞아요. 군대에 껴있었어요. 네, 팬들은 진짜 리그 최상급 윙어를 사왔다라는 걸 좋아하는 한편 야 근데 저 1년 쓰고 보내는데 저렇게 선수 한 명에 현금까지 주는 게 저게 맞나? 했지만 그 말에 저는 대가리를 박았죠. 그 시즌에 인천에서만큼 스탯을 쌓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리그 우승을 이끄는데 딱 공로 한 명이 해야 한다. 그럼 무조건 저는 문선민을 뽑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상무를 갔다가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상무를 갔을 때 그때 굉장히 윙어가 전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운 거죠. 이제
문선민이 돌아오면 달라질 거다. 그래서 돌아왔었죠. 이제 근데 돌아오자마자 어쨌든 아침에서 골을 넣어줬고 그래서 이게 윙어지. 우리의 에이스가 돌아왔다 했지만 감독과 이제 한번 싸우고 나서 그 종신 감독님이요. 그분과 싸우고 나서 이상하게 그리고 그때부터 폼이 조금 안 나오더니 못 나오더니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단점이 너무 많아서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뭔가 그 문선민만의 다이내믹한 느낌이 좀 많이 죽었다. 그래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전북의 최대골. 근데 문선민 선수가 은근히 그 초반에도 그렇고 자기가 해줘야 되는 날에 팍 터져서 거기서 몰아서 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제주도 보는 거 같다니까. 이렇게 해서 즐겁게 문선민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문선민 얘기는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경기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보고 가죠. 기왕 했으니까 저희는 저 방콕 대 전북을 무한으로 즐기고 그리고 영상 가려고요. 마지막에 꼭 넣어주세요. 저 저 경기 결과 좀 넣어주세요. 저 경기 결과 예. 방콕 잘한다. 아유 병신들 진짜. 누가 슈팅 없담? 누가 슈팅 없담? 진짜 마지막? 아휴 씨발. 혈압 씨발. 혈압 씨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